고요한 밤은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깨져 그녀를 불안한 잠에서 깨뜨렸다. 전화 반대편에는 그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전 남편은 우리 엄마를 집에 모셔오지 않으면 간병인에게 한 달에 5천씩 갚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가 항의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30분 후 그는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듯 휠체어를 밀며 그녀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영혼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공간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사랑, 배신, 회복력에 대해 성찰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준비가 된? 그러니 정착하세요. 마지막 대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루드밀라는 여전히 그 장면의 무게를 마치 어제 일처럼 느꼈습니다. 드미트리는 침실 출입구에 서 있었는데 그의 발은 불안했고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멀어진 채 벽에 빈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옷들로 가득 찬 더플백이 그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여자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아닌 또 다른 출장인 듯 했다. 루드밀라, 당신은 이해해야 해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툴게 감춰진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나와 함께라면 모든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당신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마침내 그는 얼굴을 들어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한때 함께 선택했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이불을 파고 있었고 손톱으로 천에 자국을 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그가 물어볼 수 있는 전부는 그것뿐이었다. 무엇? 그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3개월 내가 엄마를 만나러 매일 병원에 가는 동안 이어진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웅변적이었다. 루드밀라는 마치 무거운 것, 그녀 내부를 질식시키고 있는 것을 밀어내는 것처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시어머니인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독수리처럼 분명히 대화에 스토킹을 했습니다. 미티야, 그의 어머니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의 해병이 아래층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는 갑자기 줄이 당겨진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 나가요. 엄마의 깔끔한 머리, 밝은 빨간색 립스틱, 반짝이는 보석 등 집에서도 흠 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어밀리어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은 며느리를 위해서 아래로 휩쓸었다. 글쎄, 루드밀라, 인생은 그런 거야. 드라마를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 남자를 붙잡는 방법을 몰랐다면 그건 그럴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야. 루드밀라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작동을 멈춘 기계 장치처럼 그녀 내부에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드미트리는 가방을 들고 마치 그를 태울 수 있는 불꽃인 것처럼 어떤 접촉도 피하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몇 분 후 어밀리어는 식탁에 차 잔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이웃, 전 직장 동료, 교회 합창단의 지인 등 한 명씩 도착했습니다. 스테파노브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회색 곱슬머리의 뚱뚱한 여자 갈리나 페트로브나가 물었다. 그들은 매우 안정되어 보였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에밀리아는 무대 위의 여배우처럼 몸을 곧게 폈습니다. 아, 얘야. 내가 이 여자에게서 무엇을 참을 수 있는지 아신다면 그녀는 연극적인 몸짓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배가 고파서 집에 왔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요리할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에게 직장에서 수프, 미트볼, 파이를 보내야 했고 그 아이는 라면으로 만족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타마라는 차를 따르며 외쳤다. 그녀는 정말 재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외모는 속일 수 있어요. 데밀리아는 테이블에 앉아 음모적인 어조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어떤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섞으며 약간의 돈을 벌었습니다. 제 아들은 합당한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은행의 대리입니다. 그리고 마리나는 재무 분석가입니다. 교양 있고 우아한 전통 가문 출신입니다.
루드밀러는 자신의 방에 물건을 모으는 동안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은 의도적으로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비판과 모든 굴욕을 듣도록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 며느리는 어디서 왔느냐? 타마라가 궁금해서 물었다. 내부에서요. 에밀리아는 음절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트랙터 운전사이고 어머니는 간호사입니다. 교육도 없고 수업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마이셔에게 직원 당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너무 친절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성들은 마치 에밀리아가 그 이야기의 진짜 피해자인 것처럼 연대하며 고개를 저었다. 루드밀라는 여행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는 옷, 문서, 부모님 사진, 좋아하는 책 등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갔습니다. 메이크업은 선택하지 않고 랜덤백에 넣었어요. 웨딩 사진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세요. 그가 여행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가자 주방에서의 대화는 갑자기 중단됐다. 6쌍의 눈이 그 멜로드라마의 또 다른 에피소드를 열망하며 그녀를 향했습니다. 벌써 떠나요. 에밀리아는 천에 손을 닦으며 복도에 나타났다. 내일까지 머물 줄 알았는데? 이유가 없어요. 류드밀라가 코트를 걸치며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문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입가에 간신히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글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드디어 우리 집에 같이 있는 여자가 생기겠지. 안 돼. 그녀는 의미심장한 문장을 허공에 매달아 놓았다. 루드밀라는 코트의 단추를 채우고 몸을 곧게 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어디 있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는 마리니나와 함께 새 집을 고치고 있어요. 에밀리아가 각 단어를 강조하며 말했다. 물건 옮기는 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마리나는 우리가 집에 사야 할 물건 목록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체계적이에요. 그 순간 손님들은 결과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방을 떠났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안나 게오르기예브나는 내 딸아, 이러지 말아오고 말했다. 아직 어리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걸리너 펜노브너가 덧붙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엌에서 좀 더 조심하세요. 남자는 배에 정복당하는 거죠. 루드밀라는 말없이 여행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에밀리아가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위해 남겨두었던 새 드레스였습니다. 축하. 나중에 봐요. 루드밀라가 문을 열며 말했다. 행운을 빌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행복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열쇠는 놔두세요. 어쨌든 미티아가 자물쇠를 바꿔줄 거예요. 그녀는 현관 가구에 열쇠를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그는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맹세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단지 당신의 상상이었나요? 밖에서 그는 드미트리의 차를 보았습니다. 그는 옆에서 상자 운반을 도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값비싼 코트와 완벽한 손톱을 가진 흠잡을 데 없는 금발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못 본 척 얼굴을 돌렸다. 드미트리 루드밀라를 불렀다. 그는 마지못해 돌아섰다. 벌써 떠나요. 네, 우리가 함께 모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는 초조하게 말을 더듬었다. 그냥 자동차 대출도 있고 어머니 생일도 있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는 확신 없이 약속했다. 미티야, 느려. 차에서 금발 아가씨를 불렀어요. 우리는 시장에 가야 해요.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게 무엇을 사야 할지 목록을 주셨거든요. 나 간다. 마리나 우르드밀라는 관절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디마, 부끄럽지 않니? 그가 속삭였다. 봐요. 장면이 없어요. 알죠.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3층 창가에 나타난 에밀리아의 실루엣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드미트리는 서둘러 차에 탔습니다. 나중에 봐요, 루드밀라. 행운을 빕니다. 차량이 이륙하면서 웅덩이에서 그를 향해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헤드라이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3일 후, 루드밀라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유일한 장점은 걸어서 20분 안에 직장에 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화기는 침묵을 지켰다. 드미트리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 삶에서 지워진 것처럼 서로 친구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밤에만 휴대폰이 울렸다. 학교 시절부터 그의 유일한 친구인 스베틀라나였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살아있는? 루드밀러의 반응은 건조하고 거의 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스베틀라나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 차가운 차 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랭커가 전화했어요. 당신의 전 시어머니인 어밀리어가 밖에서 자기 아들의 새로운 훌륭한 선택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녀는 당신과 디민니와는 달리 첫날부터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루드밀라는 시선을 창밖으로 고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뜰, 다른 사람의 놀이터,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내가 거기로 갈까요? 스베틀라나가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보다 더 상처를 주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제 유리잔에 맺힌 응결물 속에서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나는 혼자 있어야 해요. 침몰하지 마세요, 루드밀라. 이건 지나갈 거예요. 회선의 침묵은 납처럼 무겁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라는 씁쓸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베틀라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드미트리가 어떻게 아침 이른 시간에 블린치키를 먹었는지, 어떻게 일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녹인 버터에 튀기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의 보르시 냄비를 배수구에 비우고 그녀의 보르시 냄비를 그대로 더 짜고 더 기름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스베틀라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여자가 아닌 꼭두각시를 원했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루드밀라는 인간의 온기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들이려는 듯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눌렀습니다. 떠났을 때 울지 않았어요. 내 안에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맞았나? 내가 부족했던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베틀라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당신은 그녀의 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여자는 첫날부터 당신을 삼키고 싶어 했고, 당신의 드미트리? 걸레. 그가 만든 엉망진창을 처리하게 해주세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루드밀러는 웃었습니다. 낮고 부서진 소리였지만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건물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가 바뀌더니 갑자기 굳어졌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는 장례식이나 대관식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집는 부활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늙은 년, 스베틀라나는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거 알아? 루드밀러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 드레스와 그 밖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밖에는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물방울이 난간에 부딪혀 먼지, 오물, 과거의 흔적을 씻어냈습니다. 루드밀러는 유리잔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약한 드미트리도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도 맞지 않는 삶의 시작. 노파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지만 며느리를 문 밖으로 쫓아냈을 때 어떤 장치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드밀러가 잘 배웠듯이 메커니즘에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 오른쪽 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서류철을 몸에 꼭 움켜쥔 채 밖으로 나왔다. 도시 변두리에 있는 그 작은 아파트 이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그는 주소뿐 아니라 피부도 바꿨다. 이제 루드밀러는
전 시어머니의 독설에 따르면 도급 비서처럼 서류를 쌓아두던 작은 사무실 대신에 밝고 바람이 잘 통하는 방을 갖추고 곰팡이 냄새나 에어컨 냄새가 나지 않는 대형 무역회사의 주요 계좌를 관리했습니다. 그는 젊고 민첩하며 커피와 담배로 다른 사람의 삶을 해부하는 습관이 없는 새로운 동료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죄책감 없이 이탈리안 리넨 블레이저를 살 수 있는 급여, 발이 아프지 않은 신발 한 켤레, 옷장에 숨길 필요가 없는 와인을 좋아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루드밀라 안드레예브나 원장의 비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인사했다. 올렉 빅토로비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큐리 프로젝트 문서는 이미 그와 함께 있습니다. 두센카 아니야.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루드밀러는 새 코트의 컬러를 조정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매장에서 가장 비싼 코트는 아니지만 그녀처럼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됐다. 올레그 빅토로비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하면서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숫자는 아주 훌륭합니다. 루드밀라. 계속 힘쓰십시오. 2달 후에 우리는 고위 관리자로의 승진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녀는 방을 나가면서 잠시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결국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진 문이었습니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가 아들의 말없는 공모로 만든 우리의 출구였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루드밀러는 프라임 컷스테이크와 신선한 야채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는 시어머니의 쓰레기나 신선함에 대한 불평을 듣지 않고도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금전 등록기를 지나갈 때 어떤 목소리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입구에서 쇼핑이 가득 담긴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금발의 마리나가 초조하게 발을 바닥에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드밀라가 가방을 꽉 쥐며 건조하게 말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당황하면서도 매혹된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의 눈은 그녀의 흠잡을 데 없는 외모를 훑어보았다. 그럼 고마워요. 당신은요? 여기. 물건을 사요. 드미트리는 말을 더듬었다. 엄마가 목록을 만들었어. 이 마리나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눈을 굴렸지만 충분했습니다. 미티야, 우리 늦었어. 루드밀라도 잘 아는 어조로 그가 으르렁거렸다. 너희 엄마가 벌써 2번이나 전화하셨어. 곧 도착하겠습니다. 그는 서둘렀다. 너 괜찮아. 만나서 반가웠어. 안녕. 루드밀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호등에 도달한 후에야 그는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며 심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긴장해 보였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눈이 피곤한 말이나 드미트리는 어머니가 현장에 들어올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자세를 구부렸다. 신혼여행이 끝났다고 루드밀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밀리어 스테파노브너는 이미 새로운 먹이를 위해 손톱을 갈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그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쇼핑몰에서였습니다. 드미트리는 분명히 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미 선택했어요. 아니요, 녹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요. 요청하신 대로요? 네, 마리나가 동의했어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마리나는 가까스로 눈살을 찌푸린 채 커튼을 통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루드밀라를 보았을 때 놀랍게도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빠르고 거의 은밀한 몸짓이었습니다. 루드밀라는 전 남편을 눈치채지 못한 척하고 장식 부서로 갔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가 이미 책임자입니다. 그는 현재 개조 중인 자신의 아파트에 사용할 쿠션을 선택하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 몇 년 동안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난민이 아니라 자신의 성의 여왕으로서. 그가 쇼핑몰을 떠날 때 그는 시끄러운 말다툼을 들었습니다. 나는 매일 내 엄마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미티야. 우리는 어른이야. 루드밀러는 그것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마리나와 드미트리는 세상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금발은 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걱정하지 않고 통제합니다. 매일 그녀는 검사하기 위해 나타나서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어떻게 청소해야 할지, 어떤 커튼을 걸어야 할지 말해줍니다. 어제 제가 보르시를 만들자 그녀가 그것을 맛보고 얼굴을 하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에요. 류드밀라는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어밀리어 스테파노브너는 항상 동일한 스크립트를 새 대상에 적용했습니다. 드미트리는 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루드밀러는 눈을 돌리고 속도를 높였지만 여전히 머리너가 쉿쉿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기대한 거야? 너희 둘과 너희 엄마가 너희 전 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봄은 여름으로 녹아들었고 그와 함께 승진도 왔습니다. 이제 루드밀러는 소규모 팀을 이끌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노부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봐요, 딸. 모두를 위해서요. 나는 당신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휴가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루드밀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며 말했습니다. 소치는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좀 쉬어야 해. 퇴근 후 그는 여행사에 들어갔다. 바다 옆의 작은 호텔에 2주 패키지를 예약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허가 요청도, 강요된 합의도, 시어머니의 신랄한 발언도 없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자 그녀는 자동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남편과 함께 가시나요? 루드밀러는 주저하지 않고 아니요. 혼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그는 그것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는 이제 자유를 의미합니다. 바다는 그가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청록색, 따뜻함, 해초와 소금 냄새를 실어주는 부드러운 바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파도가 허락하는 한멀리 수영했고 태양이 그녀의 피부를 금빛으로 물들게 하고 마치 시간이 마침내 그녀에게 속한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해안을 따라 걸었습니다. 밤에 그녀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진짜일 때 공유를 요청하기 때문에 일몰의 바다, 새로운 비키니를 입은 자신, 그녀가 시도한 전형적인 요리 등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셋째 날, 그녀는 스베타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신 사진을 봤는데 당신 정말 멋져요. 당신의 전 시어머니가 모든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보세요. 당신은 혼자 남겨졌네요. 당신이 어떤 일에 빠져 있는지 보세요. 하지만 확실히 부러워요. 루드밀라는 웃으며 바다를 배경으로 셀카를 보냈습니다. 정말 부럽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도시로 돌아온 그녀는 태닝을 한 뒤 자신마저도 놀라게 할 에너지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부서는 목표를 달성했고 경영진은 총회에서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한때 임시 피난처였던 1베드룸 아파트는 기하학적 패턴이 있는 벽지, 기능성 가구, 창틀 위에 녹색 식물 등 그의 손 아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가 좋아했던 무거운 커튼도 없고 거대한 가구도 없고 더 이상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체육관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는 드미트리가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휴대폰 위에 몸을 구부린 채 초췌한 얼굴과 눈 밑에 깊은 원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루드밀러는 거의 앞으로 나아갈 뻔했지만 아마도 그가 한때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그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다가가며 말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아, 루드밀라. 안녕하세요. 당황한 미소. 괜찮아요. 바다에서 쉬셨나요? 네, 고마워요. 당신은요? 드미트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정상입니다. 언제나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는?
그는 머뭇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기 위해 친구 집에 갔습니다. 왜? 루드밀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엄마, 그는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요약했다. 때때로 그녀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리나는 자신이 너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루드밀라가 그의 옆에 앉으며 동의했다. 정말 이해하셨나요? 드미트리는 희미한 희망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고만을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디마. 당신을 위해서요. 마리나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루드밀러는 디스플레이에서 전마해요 라고 읽었습니다. 가야 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루드밀라. 나도요. 그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구부정한 자세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분노도 억울함도 없이 단지 가볍고 거의 비인격적인 동정심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탈출한 우리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행운이군요. 어밀리어 스트퍼노브너는 집에서 만든 쿠키와 함께 차를 대접하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남겨졌던 이 소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네. 혼자 바다로 여행을 가는데 어떤 괜찮은 여자가 저렇게 행동하겠는가. 호기심이 많은 걸리너 펜노브너는 온라인에서 루드밀러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별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스테파노브나. 그냥 휴가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베밀리아는 피로즈키 접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의기양양하게 반박했다. 가족이나 손자 생각은커녕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군요. 저는 제가 이기적이라는 걸 늘 알고 있었어요. 그럼 드미트리는 새 아내와 잘 지내나요? 타마라가 쿠키를 집어들며 물었다. 에밀리아의 얼굴이 순간 긴장됐다. 멋지네요. 물론 젊은 커플의 자연스러운 적응력도 있고 마리나는 약간 고집이 센 편이지만 지도해주네요. 가이드, 갈리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가르치는 중이에요. 에밀리아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정정했습니다. 집을 제대로 운영하고 드미트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요리를 합니다. 보여주고 설명합니다. 여자들은 눈빛을 교환했지만 침묵했다. 그들은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마리나가 슈퍼마켓에서 드미트리와 큰 소리로 논쟁을 벌였다는 소식을 모두 들었습니다. 나는 내 엄마의 직원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도 떠날까봐 두렵지 않나요? 애너 조어지어 푸너는 모험을 떠났습니다. 에밀리아는 입술을 오므렸다. 행복한 사람은 가지 않아요.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오직 내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만을 바랄 뿐입니다. 계산된 휴식 시간. 일부 여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인식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지난 10월, 루드밀라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마리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다른 한 명은 혼자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커피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루드밀라는 망설였지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앉아도 될까요? 마리나는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론이죠. 그들은 시간, 일, 당연한 것 주위에서 춤을 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리나가 그것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보세요. 사과해야겠어요. 그는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말이죠. 루드밀라는 침묵을 지키며 그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어요. 마리나가 중얼거렸다. 매일 감시하고 명령하고 비난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드미트리는 조용히 지내요. 자기 어머니를 기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신을 잘 압니다. 루드밀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티셨나요?
마리나는 진심으로 흥미를 느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루드밀라가 인정했다. 아마도 그게 내 의무라고 느꼈기 때문이겠지? 좋은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부양한다는 것. 난 할 수 없어요. 마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거나 각자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와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요. 마리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100번째요. 그들은 침묵을 지켰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있잖아, 루드밀라가 마침내 말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두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왜? 마리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이 내가 자유로워지도록 도와줬으니까요. 루드밀라는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새장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리나는 신중하게 손가락 사이로 컵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금 그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리나가 떠났습니다. 드미트리의 목소리는 아파트의 정막 속에서 둔탁한 쿵쿵거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입구 벤치에 주저앉아 어깨를 구부리고 떨리는 손으로 바지천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물건을 가지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등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루드밀라는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았지만 그 소리는 총소리처럼 울렸다. 마리나. 몇 달 전 시어머니와 화해하겠다는 생각에 몹시 웃었던 마리나. 그녀가 사랑하겠다고 맹세했거나 적어도 견디기로 맹세했던 남자를 이제 포기한 바로 그 사람.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요?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드미트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더 이상 달릴 곳이 없게 된 한 남자의 무게였다. 차 안에 있어요. 나는 올라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도움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드밀라는 추위 때문이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팔짱을 꼈다. 아이러니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수년 동안 규칙을 지시하고 굴욕을 당하고 조작했던 여성이 이제는 자신이 파괴한 사람들의 자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된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래에 그녀를 혼자 두셨나요? 의도한 것보다 목소리가 더 거칠게 나오더군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드미트리는 얼굴의 피로를 지울 수 있다는 듯 얼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진료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적절한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녀는 영구적인 이동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쁘다. 그는 세게 삼켰습니다. 마리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루드밀라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어느 날 자신도 의무와 탈출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눌려진 느낌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생은 그가 절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그의 무릎에 던졌습니다. 집행자가 자신의 함정의 인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기로 갈까요? 그는 마침내 물었다.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전투는 증오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에 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와 같지 않기로 선택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미트리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걸 물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루드밀라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울었던 밤들, 경멸하는 표정, 칼날처럼 베던 말들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다음과 같았다. 내일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재활 클리닉에서 일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그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규칙을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네, 규칙. 드미트리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그에게 물을 준 것처럼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 그는 중얼거렸다. 루드밀러는 내가 그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진정한 승리는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가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달리 그녀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코트를 집으려고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순환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인 것 같습니다. 드미트리는 머리카락에 손을 파묻고 수년간의 나쁜 결정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어깨를 구부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지쳐서 목이 쉬어 목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다 들으셨어요. 그는 마리나가 그 잔인한 여자와 더 이상 지낼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울어요. 루드밀라. 그녀는 뇌졸중 이후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지만 눈물이 그녀를 대변합니다. 루드밀라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기억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탱할 곳을 찾는 듯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누르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짐을 챙기던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를 기억했습니다. 드디어 이 집안에 합당한 여성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이 온 동네에 퍼졌다. 그는 음식에 대한 비판, 적은 수입에 대한 경멸, 어떤 말보다 더 상처를 준 굴욕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제 망가진 사람이 된 드미트리를 바라보며 입에서 아이러니의 쓴맛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차갑게 물었다. 그는 열심히 삼켰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다. 친구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등을 돌렸습니다. 간병인이 선불을 요구하는데 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난 길을 잃었어요. 루드밀라.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거의 자정. 어디에 두고 왔나요? 차 안에서. 아래에.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녀를 여기로 데려오세요. 논의할 여지도 없이 명령이 무미건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길거리에 놔두지 마세요. 드미트리가 어머니를 데리러 내려가는 동안 루드밀라는 가구를 옆으로 옮기면서 정확한 움직임으로 방을 재배치했습니다. 그가 움직인 모든 물체는 그의 마음속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토록 증오심으로 나에게 문을 닫아버린 사람에게 왜 문을 여는 걸까요? 그러나 그녀 내면에 무엇인가 아마도 자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고 아마도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품위일 수도 있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녀를 뒤돌아보게 만들었다. 드미트리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한때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단호하고 경멸로 가득 차 있던 얼굴은 이제 일그러졌고 입술은 처졌으며 흰 머리카락은 생명력 없이 늘어졌습니다. 손은 그의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지만 그 눈은 똑같았습니다. 예리하고 세심했습니다. 이제야 그들에게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깊고 무력한 두려움. 그녀를 본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가에서 침이 한 줄기 흘러내리는 것과 함께 끙끙거리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드미트리는 루드밀라가 이전에 그에게서 본 적이 없는 부드러움으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청소했습니다. 그녀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설명했습니다. 루드밀라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가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 의자에 앉은 여자는 어깨를 떨며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괴로운 신음소리만 나왔다. 그녀는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해요. 드미트리가 중얼거렸다.
루드밀러는 한때 파괴할 수 없었던 자존심의 스펙트럼이 이제는 연약하고 의존적인 생물로 축소되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닻을 달라는 눈을 하고 있는 드미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추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추방된 방식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엄마가 소파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한 자리를 찾아드릴게요. 밤은 길었다. 어밀리어 스트퍼노브너는 신음하고 울고 기침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드미트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일어나서 약을 권하고 위로의 말을 중얼거렸다. 루드밀라는 야은 벽 너머에서 모든 소리를 듣고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정의라고 그는 생각했다. 인생에는 책의 균형을 맞추는 잔인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는 부엌에서 드미트리가 악수를 하며 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그녀의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 걸쭉하지 않은 우유가 들어간 오트밀을 좋아하시거든요. 나는 기억한다. 루드밀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기억하는 방식도 재미있습니다. 세부사항, 선호도, 승인을 얻기 위해 한때 숙달하려고 노력했던 작은 것들입니다. 루드밀라. 드미트리는 지쳐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리나는 자신의 신경에 대한 보상이라며 우리가 가진 돈의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간병인이 선불을 요구하는데 저는 일주일치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아파트는요? 그녀는 오트밀을 저으면서 물었다. 모기지.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것. 임대하려면 개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서류도 모두 그녀에게 있고 그대로. 루드밀라는 그녀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다. 계획이 있나요? 말이 필요 없는 절망감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이 그녀와 마주쳤다. 루드밀라, 너, 나 좀 도와줄래? 그는 자신의 대담함이 두려운 듯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물어볼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착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후회하십니다. 그녀는 등이 경직된 채 난로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 안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한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자비에 맡겨져 있는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를 보는 쓰라린 만족감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모욕한 사람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마침내 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기준에서는요. 어느.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깜빡거렸다. 한 달에 $20,000의 약값도 모두 더해집니다. 그녀는 팔짱을 꼈다. 지체 없이 사전에 현금으로 지불하세요. 당신은 관리인이 되고 싶나요? 드미트리의 불신은 명백했습니다. 이 말은 끄덕임. 그러나 규칙이 있습니다. 변덕이 없습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일정, 절차, 의약품 등 모든 것이 24시간 내내 제공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이해하십시오. 나는 누구도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2만.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전문 간병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재빨리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없나요? 예, 그녀는 그를 화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도와줄 거예요. 그는 매일 밤 위생 관리를 위해 올 것이며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보낼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 책임이에요, 드미트리.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매일 올 것이다. 그리고 주말에도. 그렇다면 동의한 것입니다. 루드밀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가 그녀를 꼭 껴안으면서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건 자선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업이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고마워요, 루드밀라. 그의 눈에는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첫날은 불의 재판이었습니다. 루드밀러는 어밀리어 스테파노브너가 그녀를 씻고 옷을 입히고 먹이는 것을 도왔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전쟁이었습니다. 여자는 무겁고 완고했으며 왜곡된 말이 탄식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루드밀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른팔을 들어 올리십시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팔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루드밀라가 무표정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노력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손이 떨렸다. 눈물은 없습니다. 루드밀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녀의 회복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이해하셨나요? 흐느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도 우월감도 아닌 새로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존경 같은 것.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엄격한 일정, 아침 6시 위생, 아침, 수업과정, 마사지, 점심, 나머지 더 많은 운동, 점심을 먹으러, 잠자리 준비. 예외는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어밀리어 스테파노브너가 저항했을 때 루드밀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전하고 싶다면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그 의자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첫 주에 충분했습니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의 마비된 손의 손가락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떨렸지만 떨렸다. 그의 말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왜곡되어 있었지만 일부 음절은 뒤죽박죽된 소리 속에서 이미 눈에 띄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약속을 지킨다. 매일 밤 어김없이 그가 나타난다. 그는 가장 친밀한 보살핌으로 어머니를 돕고 어머니 옆에 앉아 오늘의 소식을 전하며 때로는 루드밀러와 대화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안도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빛났다. 질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녀는 어밀리어의 등 뒤에서 베개를 조정하면서 건조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신에게도 거짓으로 들립니다. 매일 루드밀러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분노, 복수에 대한 갈증, 그녀를 산처럼 집어삼키던 언한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고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동정심에 가까운 전문적인 평온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병으로 쓰러져도 굴복하지 않는 완고한 여인에 대한 동정심. 한 달 후 어밀리어 스테파노브너는 처음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말합니다. 루드밀러, 마치 각 음절이 언덕 위로 굴려질 돌인 것처럼 노력해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들은 운동실에 있어요. 에밀리아는 악수를 하며 작은 물건을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루드밀라는 그녀의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고 다른 여자의 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용서하세요? 그는 차갑게 묻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밀리어의 목소리는 끊어졌지만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나는 잔인했어요. 나는 나빴다. 그것은 루드밀러도 솔직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환자의 손을 부드럽게 다시 밀어 작업을 수행합니다. 운동에 집중하세요. 아직 10번의 반복이 남았습니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는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마비의 변덕에 갇혀있는 얼굴의 절반을 변형시킨 비뚤어지고 어색한 미소. 당신은 강해요.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루드밀라는 망설인다. 그 말은 예상치 못한 타격처럼 그녀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빨리 회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건조하게 대답합니다. 이제 10번 더요. 우리는 그 손의 이동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디미니가 도착했을 때 루드밀러는 어머니의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녀는 오늘 완전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덧붙이고 어밀리어는 눈에 띄게 노력하면서 젖은 천을 자신의 얼굴에 대었습니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드미트리의 얼굴이 밝아진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루드밀러에게로 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명명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가득합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일 덕분입니다. 그녀는 실용적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녀는 손을 내밀고 깔창을 펼칩니다. 다음 결제가 늦어졌습니다. 드미트리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건넨다. 이만 루드밀러는 메모를 효율적으로 세어 책상 서랍에 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드미트리는 침묵을 채울 필요가 있는 것처럼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다 찾았나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마침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미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그 자리를 빌릴게요. 비용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생각. 루드밀러를 승인합니다. 그리고 마리나는요? 그녀가 소식을 전했나요? 드미트리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아니. 그리고 나도 상관하지 않았어. 어쩌면 이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루드밀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더군요. 당신은요? 그 질문은 마치 몇 주 동안 삼켜온 것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 준비됐나요? 루드밀라가 위를 올려다보며 그를 살펴보았다. 그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전의 연약함도 엄마 치마 뒤에 숨어있던 겁에 질린 소년도 아닙니다. 생각과는 달리 그를 더 강하게 만든 새로운 단단함, 흉터가 있습니다. 네, 드미트리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덕분에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도 변할 수 있다는 것? 루드밀라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삶이 그들을 벽에 밀어붙이고 대안이 없을 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밀리어 스테파노브너의 발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도움 없이 스스로 음식을 먹고 세수를 하며 최소한의 지지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는 주문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완고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것은 자신의 회복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루드밀러는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밀리어 스테파노브너는 그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제공되는 커피, 수건을 깔아주는 것, 가장 고통스러운 운동 동안의 인내심을 위해. 그는 관절이 타거나 피로로 근육이 떨려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루드밀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더 깊은 것, 진실하고 거의 친밀한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것이 혼합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드미트리는 회사에 늦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단 둘뿐이다. 루드밀러, 버밀리어 스테파노브너는 각 단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루드밀라가 접시에서 올려다본다. 듣고 있어요. 저는 항상 두려웠어요.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는 느리고 무겁습니다. 디미트리가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루드밀라는 침묵하며 귀를 기울인다. 나는 잔인했습니다. 더밀리어는 포크 주위에서 손가락을 떨며 계속합니다. 부러워하는. 당신은 젊고 아름다웠지만 나는 늙고 쓸모없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삼킨다. 그건 아무것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권한 없이 루드밀러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치게 했어요. 어밀리어가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디미트리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리고 나 자신. 한때 돌처럼 단단했던 그의 눈은 이제 촉촉하게 빛난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사람은 당신뿐이군요. 루드밀라는 반성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녀는 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여자를 돕는가? 모르겠어요. 그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고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당신은 항상 나보다 나았어요. 그는 중얼거린다. 항상 그랬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린다. 드미트리가 도착했습니다. 대화는 멈췄지만 둘 사이에 뭔가가 깨졌다. 쾅 하는 소리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발걸음의 무게에 짓눌린 얇은 얼음처럼.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아직 아님.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몇 달이 이어집니다. 어밀리어 스트퍼노브너는 점차적으로 이동성을 회복합니다. 처음에는 보행기를 사용하고 다음에는 지팡이를 사용하여 마침내 도움 없이도 몇 걸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옷을 입고 차를 준비하고 침대를 정리합니다. 말하기 능력은 향상되지만 여전히 복잡한 단어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디민니는 매일 방문하고 주말을 어머니에게 바치는 일상을 따릅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이미 임대되었고 수리비도 지불되었으며 청구서도 최신 상태입니다. 루드밀러에 대한 지불금은 귀하에게 알림을 보낼 필요 없이 정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에밀리아를 침대에 눕힌 후 그는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루드밀라가 컵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눈이 그녀와 진지하게 마주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나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어머니가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게 두었던 방법? 루드밀라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차에 설탕을 섞었고 도자기에 숟가락을 대는 소리가 침묵을 채웠다. 나는 약했다. 그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쉰다. 욕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디미트리. 그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그건 과거예요.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루드밀러는 화해할 수 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낫습니다. 우리 둘 다 변했어요.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녀는 컵 가장자리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소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엄마 치마 뒤에 숨어있던 그 소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드미트리는 슬프고 체념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변합니다. 망설이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아니요. 루드밀러는 부드럽지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는 끝났습니다.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 어머니를 돕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패배를 받아들인다. 이해합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그래도 고마워요. 모든 것.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가 처음으로 휠체어를 끌고 그 아파트 문으로 들어간 지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하고 괴로워하며 도착했던 그 여자는 이제 확고한 발걸음으로 걷고 자신을 돌보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여전히 더 긴 말을 더듬었지만 말입니다. 루드밀러는 계속해서 그의 곁에서 디민니로부터 지불금을 받고 그녀만이 알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각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완고하게 계속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먼 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진료, 오후 재활 세션, 심야 대화 등 그 특이한 일상이 그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는 더 이상 루드밀라가 한때 알았던 오만하고 잔인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질병과 중독은 그녀에게 좀 더 인간적이고 진실된 무엇인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미트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루드밀라, 얘기 좀 하자. 루드밀라가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자 그가 말했다. 그리고 엄마도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심장이 뛰며 물었다. 나쁜 건 없어요. 그는 서둘러 안심시켰다. 뉴스입니다. 그들은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가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의 태양이 페이지를 밝게 비쳤지만 디미트리가 다가가자마자 그의 눈은 페이지로 향했습니다. 엄마 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아파트로 돌아가겠다고 우리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책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가 당신이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고 했어요. 매일 들러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의 눈은 마치 닻을 찾는 것처럼 루드밀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루드밀라?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엄마 디미트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노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쳤다. 두렵다고 그는 고백했다.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당신은 해낼 거예요. 루드밀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디미트리는 항상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언제?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는 그 책이 불확실성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주기라도 한다는 듯 책을 가슴에 꼭 움켜쥐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 디민니가 대답했습니다. 아파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어제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냥 없어졌어. 이해해요. 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루드밀라에게만 얘기할 수 있나요? 디미트리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오랫동안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는 말을 정리하는 듯 침묵을 지켰다. 루드밀러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줬어요. 몸뿐만이 아닙니다. 영혼. 난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에요. 루드밀러에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니 나이든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잔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루드밀라는 그녀 옆에 앉아 그 여자를 그토록 보살피는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있잖아요. 어밀리어 스티퍼노브너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복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동등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질문은 숲을 주위를 두드리지 않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루드밀라는 망설였다. 그는 수년간의 굴욕, 결혼 생활을 파괴하려는 시도, 경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내 생각엔 우리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맡겨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졌기를 바랍니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랬다고 인정했다. 보고 싶을 거예요. 류드밀라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은 그 말은 상상 이상으로 그녀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그는 고백했다.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으로 그들은 과거의 그림자 없이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후 디미트리는 어머니를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어밀리어 스테파노브나는 눈물을 흘리며 루드밀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루드밀러는 마지막 물건을 챙기는 것을 도왔고 약, 운동, 루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 혼자 있었고 갑자기 너무 공허하고 너무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그녀는 그러한 리듬과 책임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공허함은 그녀를 목적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그렇듯이 계속되었습니다. 루드밀러는 풀타임으로 직장으로 돌아와 친구들을 만나고 수영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밀리어 스테파노브너의 보살핌으로 절약된 돈은 자신의 아파트 계약금으로 저축되었습니다. 디미트리는 때때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만남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것은 과거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가 떠난 지 1년 후, 루드밀라는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에 앉아 새 동네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 구입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인수를 축하합니다. 브로커는 악수를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루드밀러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떠날 때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주머니에 첫 번째 집의 열쇠가 있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고 디미트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왔다. 디미트리, 그가 대답하자 나는 말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의 목소리는 울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렸다. 루드밀라. 엄마예요. 그는 또 다른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의사들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보도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미안해요, 디미트리.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는 말을 삼킨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루드밀라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고 침묵을 지켰다. 그 해의 어밀리어 스테파노브너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도 아니었지만 적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길을 건너온 사람, 자신을 변화시켜 그녀도 변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럴게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루드밀라의 삶이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 아파트의 식탁에 앉아 전 시어머니를 돌보던 몇 달 동안 탄생한 사업 계획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을 검토했다. 그는 노인을 위한 개인주택지라고 말의 소리를 시험하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주의 깊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브로커의 메시지, 귀하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옵션을 찾았습니다. 외곽에 있는 1500스퀘어미터 부지의 2층 주택은 외관 개조가 필요합니다. 저렴한 가격, 흥미로운. 루드밀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몇 달 동안 적합한 부동산을 찾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은 유망해 보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할까요? 괜찮아요. 그녀는 회의를 준비할 때 시설 상태, 방 배정, 개조 가능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접근성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을 머릿속으로 나열했습니다. 어밀리어 스테파노브너와 함께한 몇 년 동안 그녀는 노인들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가르쳤습니다.
숙소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넓은 창문, 높은 천장 및 기능적인 평면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1층은 공용 공간과 개조된 객실에 이상적입니다. 더 독립적인 손님과 팀을 위한 우수한 호텔입니다. 주변 대지는 산책로와 생활 공간을 갖춘 평화로운 정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을 잘하면 방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나요? 그는 위층을 살펴보며 물었다. 브로커는 최대 20개까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식당, 진료소, 화장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이미 하숙집이었고 최근 몇 년간 거주용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루드밀러는 가벼운 벽, 인체공학적 가구, 복도의 지지대, 휠체어를 위한 넓은 문을 상상하면서 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언제 서류에 서명할 수 있나요? 미쳤나요? 그녀의 친구인 스베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음날 서류 분석을 도왔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은 다 어디서 구하셨나요? 저는 어밀리어 스트퍼노브너를 돌보는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루드밀러는 설명했습니다. 디미트리의 아파트 임대료와 저금리 대출에 더해 사회적 기업가로서. 그런데 왜 노인들을 위한 집인가요? 스베타가 팔짱을 끼며 주장했습니다. 그 마녀와 그 모든 일을 겪은 후에요? 루드밀라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질문은 몇 달 동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요즘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이 나라에서 존엄하게 늙어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호시설, 당신도 조건을 알고 계시죠? 스베터는 회의적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은 러시아에 있는 모든 노인들의 구원자인 겁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루드밀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나는 각 사람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어밀리어 스트퍼노브너는 저를 강화하고 어떤 코스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지식을 활용하여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베타는 고개를 저었지만 논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루드밀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은 회오리바람이었습니다. 개조, 라이센스, 장비 구매, 고용. 루드밀러는 가구 배치부터 투약 일정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 참여했습니다. 팀 선택은 특히 엄격했습니다. 각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철학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손님을 그들의 역사, 습관, 존엄성을 지닌 독특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간호사 후보자가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공동정신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노인들을 짐처럼 대했습니다. 그게 나에게 상처를 줬어. 여기서는 다를 것입니다. 루드밀러는 확신했습니다. 라어시오소의 취임식은 5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는 봄에 시작하는 것이 상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아늑한 방, 넓은 식사 공간, 물리치료실, 도서관 등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디미트리였습니다. 안녕.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는 것처럼 들렸다. 노인들을 위한 집을 오픈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루드밀러가 확인했습니다. 내일이 취임식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한 감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것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루드밀라는 침묵했다. 어밀리어 스트퍼노브너의 이름은 여전히 그에게 상충되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일 가도 될까요? 디미트리가 그녀를 놀라게 하면서 물었다. 당신이 만든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물론. 행사는 오전 11시인데 좀 더 일찍 오셔도 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팀이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오전 9시 30분에 디미트리가 나타났다. 그는 머리에 회색 줄무늬가 있고 더 말랐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탄력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하신 겁니까? 그는 편안한 소파와 녹색 식물이 있는 넓은 홀을 관찰하며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루드밀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에겐 뛰어난 팀이 있다. 어서 내가 다 보여줄게. 그녀는 그를 하숙집으로 안내하면서 넓은 문, 미끄럼 방지 바닥, 지지대, 각 침대에 닿을 수 있는 비상 버튼 등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모든 세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디미트리는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팠을 때 꿈꿔오셨던 모든 것이에요. 나는 그녀를 돌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루드밀러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도로 돌아온 디미트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는 기부하고 싶다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집. 루드밀라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디미트리. 해야 해요. 라고 그는 주장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보험을 남겨주셨습니다. 내 생각에 그녀는 그 돈의 일부를 그런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잠시 후 루드밀러는 수락했습니다. 감사해요. 재활 장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디미트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변했어요, 루드밀라. 당신은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아시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나를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이해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의 병, 죽음. 그들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루드밀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어요. 계속해서 디미니. 한 건설 회사의 관리자 디미트리의 눈에 자부심이 빛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루드밀라. 그녀는 진심으로 웃었다. 기뻐요, 디마. 당신은요? 특별한 사람이 있나요? 루드밀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님. 이제 내 모든 에너지는 펜제이오 CUT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길을 따르더라도 같은 길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편안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당혹감은 없었고 삶이 아무리 얽혀 있어도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펜제이오 센터의 첫 달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 그 다음에는 5명이 더 왔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그 지붕 아래에는 이미 10명의 생명이 숨어 있었고 각자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리듬,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수학교사였던 마리아 페트로브나는 새벽에 일어나 7시에 즉시 아침 식사를 요구했습니다. 퇴역대령인 제나디 얼렉시이비치는 밤의 군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의 방을 흠잡을 데 없는 질서로 유지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섬세한 여성인 소피아 안드레브나는 종종 기억에 잠겨 수십 년 동안 죽은 여동생을 불러왔습니다. 루드밀러는 각각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건강 상태, 좋아하는 요리, 가족의 세부 사항을 모두 외웠습니다. 그는 개인화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웃게 만드는 활동을 선택했으며 이전에는 거의 접하지 못했던 관심으로 그들의 불만과 욕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다른 관리자와는 다릅니다. 소피어 앤드리브너는 질병이 그녀에게 준 명쾌한 순간 중 한 번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경 쓰시네요. 루드밀라는 주름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또는 마치 우리가 짐인 것처럼 조급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특히 노년기에는 누구도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소피아의 빛바랜 푸른 눈은 예상치 못한 깊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힘든 경험이 있었나요? 나는 루드밀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갑자기 소피아는 떨리는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아시나요? 그는 그의 연약함과 대조되는 지혜로 물었습니다. 고통을 지혜로, 실망을 힘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을 배웠나요? 루드밀라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억이 실타래처럼 풀리던 그 여자가 방금 자신의 영혼을 꿰뚫는 문장을 엮어낸 것이다. 고마워요. 그녀는 그의 손을 뒤로 잡으며 속삭였다.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후, 펜제이오 데이도즈는 이미 도시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심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대우받는 곳이었습니다. 15개 공간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대기자 명단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루드밀러는 확장, 이웃 토지 구입, 새로운 별관 건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증가했지만 그녀가 성공을 측정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노인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는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방문객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여기 남자가 있어요. 그가 말했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더군요. 루드밀러는 고개를 들어 문 앞에 디민니를 보았습니다.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흠 잡을 데 없는 양복, 정확한 헤어스타일,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자신감이 물씬 풍기는 자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웃었다. 예고 없이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좋아요. 그녀는 자기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디미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요.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한 달 안에 결혼한다. 루드밀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는 진지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축하해요. 그 사람이 당신이 말한 그 건축가인가요? 이, 올거 디민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해요. 강하고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원할 것입니다. 기뻐요, 디마. 사실. 그는 감사함과 조용한 우울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있잖아, 루드밀라. 나는 당시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자주 생각한다. 우리 결혼을 위해 싸울 용기가 있었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모든 일이 예상대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둘 다 자신의 길을 찾았고 더욱 강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디미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난 단지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나도 마찬가지다. 루드밀라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는 결혼식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올거도 당신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루드밀라는 초대장을 들고 머뭇거렸다. 일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왜 과거를 재현합니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이 그림자나 무언의 말 없이 그 장을 확실히 마무리할 기회라고 이해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미트리와 올거의 결혼식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루드밀러는 손님 사이에 앉아 그녀의 전 남편이 우아한 자세와 지적인 눈을 가진 키가 큰 여성인 새 아내에게 충실을 약속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졸가는 칵테일을 마시는 동안 환영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디미트리가 당신에 대해 많은 말을 했어요. 그게 전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루드밀러는 농담했습니다. 반대로 볼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그에게 다른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더군요. 책임에 대해, 선택에 대해. 루드밀라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심각한 예 돌거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도록 허용한 방법,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 곁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훌륭합니다. 루드밀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디미트리에게 무엇이든 가르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훈이 있었다면 그것이 그녀를 형성한 교훈이었습니다. 당신의 하숙집은 정말 대단해요. 볼거는 계속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그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당신의 삶을 바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그게 내 직업이에요. 루드밀러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올가는 그녀를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행복해요. 그 질문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루드밀러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그것은 젊었을 때 꿈꾸던 낭만적인 약속들로 가득 찬 그런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네, 마침내 그가 대답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직업이 있어요.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들. 어쩌면 내가 한때 상상했던 행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의 행복이다. 진본인. 올가는 미소를 지으며 예상치 못한 몸짓으로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누구인지. 의식이 끝난 후 하숙집으로 돌아오자 루드밀라는 마음속에 무언가가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매듭이 마침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복도를 따라 내려가서 간호사 이리나가 저녁 차를 제공하고 있는 식당을 들여다본 다음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확장 프로젝트가 담긴 폴더가 있습니다. 15개의 추가 공석, 15개의 추가 환영할 생명, 15개의 추가 스토리로 상황을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문서를 열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았고, 계획도 많았으며, 희망도 많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때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밤마다 방을 순회하면서 여기에서 담요를 정리하고 불을 끄기 위해 멈춰섰을 때 루드밀러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은 없고 오직 현재만 존재하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소피아 안드레예브나는 루드밀라를 바라보며 맑은 표정을 지었다. 그 선명함은 거의 놀라울 정도였다. 질병의 안개가 걷히고 그 연약한 몸에 여전히 살고 있는 현명한 여성이 드러나는 흔치 않은 순간 중 하나입니다. 당신 오늘따라 달라 보이네요. 노인 여성은 마치 그녀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짐이 벗겨진 듯 말했다. 루드밀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 작은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같은 날, 그녀는 전 남편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팠나요? 소피아 안드레예브나에게 몇 년만 허용되는 날카로운 솔직함으로 물었다. 아니요. 대답은 망설임 없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고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것처럼 이제 다른 페이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부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이 흐른 뒤 그의 울퉁불퉁한 손가락이 루드밀라의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내가 이 긴 인생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공기를 멈추게 만드는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거는 기억되어야 하지만 사람이 거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루드밀라는 그녀를 바라보며 감동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곤 했던 그 여인은 정신이 막을 때 가슴이 찢기는 듯한 심오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매우 현명합니다.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그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난 현명하지 못해요, 얘야. 노부인은 지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무 오래 살았고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젊고 아름다우며 당신 앞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후회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1년 후 펜제이오 데이도즈는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안뜰은 다채로운 깃발과 풍선으로 장식되었으며 풍성한 테이블로 손님, 직원 및 가족이 모여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루드밀러는 인사와 감사를 받았고 그녀의 얼굴은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곳의 영혼이었습니다.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노년이 형벌이 아닌 애정과 존경으로 가득 찬 품위 있는 무대가 되는 피난처의 건축가였습니다. 손님 중에는 디민니와 올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아한 증명서와 함께 현대적인 물리치료 장비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이 더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가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루드밀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몸짓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푸짐한 선물이군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드미트리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수줍어했다. 당신이 여기서 하는 일은 놀라워요.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들이 작별 인사를 했을 때 루드밀라는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탁자 위에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인 펀데이코 메모리어 도 코라소 등록 서류가 적힌 흰색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기억이 그녀를 다시 데려가자 그녀의 손가락은 종이를 훑어보았다. 드미트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녀를 떠났던 시절, 문 앞에서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던 시절, 재건의 세월, 그녀가 스스로 두 발로 서는 법, 경력을 쌓는 법, 자신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시절까지 그는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며 지친 몇 달을 기억했습니다. 매일이 피로와 비통함, 용서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힘들고 쇠와 불에 찢겨졌지만 결국 그에게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형성했습니다. 부러지지 않았지만 단련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금 창밖을 내다보는 여성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강인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사업의 소유자, 고통의 무게와 기쁨, 상실과 재회의 가벼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을 약으로, 절망을 힘으로 바꾸는 법을 배운 사람. 에밀리아 스테파노브나가 죽었을 때 드미트리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고 뻔뻔하게 울었습니다. 루드밀라는 무표정하게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에는 승리가 없었고 오직 고요한 슬픔과 순환이 끝났다는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그녀는 상당한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즉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펜제이오 데이도즈가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이제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번성했고 그의 계획은 확장되었으며 그의 일이 세상을 조금 덜 건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의 가슴에는 평화로운 기쁨이 불타올랐습니다. 한때 술과 절망에 빠져있던 드미트리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잿더미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는 때때로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고 올가와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루드밀러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곳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폴더를 닫고 창가로 다가갔다. 밖에는 하숙집의 정원이 잘 손질된 길로 펼쳐져 있었고 매력적인 벤치와 화단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애정으로 둘러싸여 노년을 우아하게 살 수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루드밀라는 미소를 지었다. 어밀리어 스트퍼노브너는 한때 이웃에게 합당하지 않은 며느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무가치한 며느리는 에밀리아 자신이 말년에 꿈꿔왔던 그런 장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삶은 아이러니하고 거의 시적인 정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전화기가 울려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또 다른 전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집을 찾는 또 다른 가족. 당신의 이야기와 얽히게 될 또 다른 이야기. 연금 관리. 루드밀라 안드레예브나 루드밀러 앤드라이예브너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환영했다. 새로운 책임, 새로운 얼굴, 그녀가 지금 알고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이, 실수, 상처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과 존경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의 힘이 있었다. 당신의 지혜, 당신의 평화.